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연작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배꼽이라고 하는 시어가 될 겁니다. 배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자,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배꼽의 연가 1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때 배꼽의 상징적 의미는 모든 관계의 평등성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배꼽에 탯줄을 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존재, 이게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기타 등등, 내지는 뭐 나이가 든 사람 어린 사람, 내지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이다? 평등한 존재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탯줄을 자르고 우리들 각자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관계가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관계는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그럼 인당수하고 시가 대립이겠네. 공양이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얻었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나마 책을 보겠습니다. 인당수? 어서 많이 보던 단어인데.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약간의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죠? 뭐냐면 인당수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점자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주제는 결국 마지막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인당수? 그렇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제물로 빠진 곳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죽음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 어디서 봤나 했다. 이게 심청전인가 춘향전인가 했네. 자, 나 빠질 수는 없습니다. 단정적인 어조로 화자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 내적 청자죠. 가만, 심청전에서는 아버지 신봉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작 심청전을 살짝 뒤튼 거라고 보시면 되겠나요? 결국 이 어머니가 심청이로 하여금 내지는 화자로 하여금 인당수에 빠지라고, 즉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를 짓겠습니다.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어치를 사용하고 있죠. 단정적인 말투로 시작해서 일단 뭐지? 하고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1년은요,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도 당신이 평생을 얻었더라도, 공양미 300석, 자식이 희생으로 심청이가 죽어서 얻은 거죠. 어쨌거나 간에, 자, 화자는 이 공양미 300석을 통해서 효라고 하는 것을 숫자화 내지는 수량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이 어둡더라도, 이때 말한 당신은 어머니일 겁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신봉사 생각하면 돼요.
눈이 먼 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이것은 눈이 멀다는 것은 아마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결코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여기가 어디야? 인당수가 아니에요. 삶의 공간이에요. 대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책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시를 짓겠습니다. 이번엔 책을 보겠습니다. 화자가 원하는 삶은 시와 책, 그것에 대한 태도. 이어는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이상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나비여, 나비여, 가만. 이때 나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체적인 삶을 사는 존재, 화자가 추구하는 존재, 여라고 한 것은 불렀죠? 도노법이겠네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애벌레, 현실적인 자아고요, 자식이고요. 자, 원작에서는 심청이 되겠죠? 아마 여기서는 화자가 되겠네요. 나비라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삶의 목표나 이상, 뭐 시를 짓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누에고치는 뭐예요? 애벌레가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라든가 위의 환경을 방어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그것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부모, 어머니겠죠.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대응되고 있네요. 이렇게 새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대응되기 위하죠. 껍질을 부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이 되고 있죠. 죄일까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통사 구조의 반복이고요. 죄입니까? 죄일까요? 서리법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3년, 이상 실현을 위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현실은 누에고치와 껍질, 이상은 나비, 새. 대신 점자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먼 상태니까.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점자책이나 점자 읽는 법은 결국은 어머니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나에게, 화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겠지요.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서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인식의 확장이고요. 눈을 뜨는 거에서 삶의 모든 것,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뭐야? 직접 부딪혀야 하는 뭐와 같은 거? 외국어와 같은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이죠.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모국어죠. 모국어가 뭐예요? 마더텅. 그렇죠? 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구속 억압이 됐다라고 한다면, 외국어는 우리가 스스로가 배워야 하는 거. 배우지 않으면 낯선 이방인이 되는 외국어처럼 스스로의 삶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인당수 뭐야? 그렇죠,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공간. 그렇지만 또 뭐예요? 타인 등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간. 네, 공양미 300석은 내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심청이가 구한 게 아니라 심청이가 죽음으로써 누군가가 준 거라고 봐야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외국어와 인당수, 인당수와 외국어는 대립적인 시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촉구, 타인의 희생과 그늘이 아닌 주체적인 삶에 대한 촉구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시는 자, 심청전을 모티프로 화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기대서,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요, 자유시고요, 서정시이다. 의지적이고 독백적이다. 그렇죠. 결코 뭐뭐하지 않습니다. 제재는요, 심청전의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그렇죠. 자립적, 주체적인 삶의 가치다. 단호한 어조로 의지적 어조,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고전, 심청전을 차용하여 행위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단 원작 심청전과 이 작품 배꼽을 위한 연가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요, 공통점은요, 소재예요. 인당수, 공양미, 삼백석 이런 거 있죠. 상황도 공통적이었어요. 뭐예요? 부모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좀 차이점도 있죠. 일단 갈래가 달라요. 하나는 심청전은 고전소설 내지는 판소리고요. 배꼽을 위한 연가는 현대시네요. 인물은 자, 맹인의 경우 심청전은 아버지인데 배꼽을 위한 연가는 어머니로 치환을 했다는 거. 인물 선택 볼까요? 인물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했더니 심청은 희생을 선택하죠. 하지만 화자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해요. 인당수 대신에 시를, 인당수 대신에 책을. 추구 대상은 심청전은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예요. 하지만 배꼽을 위한 연가는요, 점자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어머니의 문맹을 탈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직접 진짜 눈을 뜰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볼까요?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가?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심청전이라면 배꼽을 위한 연가는 점자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 해결 양상은 그렇죠. 심청전은 무조건적인 희생, 배꼽을 위한 연가는 주체적인 해결. 주제는 결국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대립적으로 보자. 의존적인 시어와 주체적인 시어를 비교해 본다면 일단 인당수와 여기와 인당수가 다르죠. 인당수는 죽음과 희생의 공간이라면 여기는 삶과 자립의 공간이다. 또 애벌레와 알은 나비, 새와 대립되고 있다. 현실적인 자, 애벌레하고 알, 이거는 뭐예요? 누에고치 속에서 보호받던 존재, 깨야죠. 깨면 뭐가 됩니까? 나비와 새가 되죠. 공양미 삼백석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공양미 삼백석, 이것은 인당수 내지는 희생을 통해서 타인에 의해서 얻는 거라고 한다면 점자책은 스스로가 이것은 자립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자, 의존적인 것과 관련된 시어, 그 다음에 주체적인 것과 관련된 시어, 이렇게 우리가 대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승희 시인의 배꼽을 위한 연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